우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7곳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하고 4곳의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8곳의 선거구에는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전략선거구 지정한 선거구는 경기 안산시 병, 경기 하남시 갑, 경기 하남시 을, 경기 화성시 을, 경기 화성시 정, 경기 평택시 을, 경기 안산시 을입니다. 이 선거구들은 각각 선거구 획정으로 기존 전략 선거구에 변화가 있었으나 그 지역적 범위가 유사한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유지하거나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 또는 공모 접수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후보를 획정하기 위하여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안산시 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경기 하남시 갑에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 하남시 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념사업회 이사를, 경기 하남시 을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을 각각 후보자로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자로는 인천 남동구 을의 이병래, 배태준, 이인 국민 참여 경선을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갑 이강진, 이영선, 노종용, 박범종 이상 4인 국민 경선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갑에는 박지혜, 문석균 2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을 권혁기, 이재강, 임근재 3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기 광명시 을에는 양기대, 김남희 2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기 용인시 정에는 박성민, 이언주, 이헌욱 3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기 화성시 정에는 진석범, 조대현, 전용기 3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광양 구례곡성 갑에는 손훈모, 김문수 2인 국민 경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경선 일자된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천시 을 지역은 이 지역이 새로 선거구화해서 각 후보들이 서로 간에 이합 집산된 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를 기존의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이합 집산되고 기존의 이 종에서 휭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제를 하고 공관위에서 후보자를 공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 어제 우리 전략공관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을 험지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오셨는데 사령관을 공천주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남 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새로 분구되는 미사를 중심하는 지역 말고요. 기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미애 전 대표가 거기 가셔가지고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락을 하셔가지고 하남 갑으로 이번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용인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고 또 이제 참여한 후보들을 보면 예비 후보가 이제 청년이랑 여성 등이어서
이현주 의원님도 이제 전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존에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 전사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자기가 본인이 사회초년생활 때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기존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재선을 못 오시고 그만두고 이렇게 한 지역이라서 지금 상황은 많이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고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지역이 아니고 본인의 3인 경선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용인시 전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근무 기간을 좀 늘린 걸로 이제 원래 준비하신 분들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현주 전 의원님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예,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전략위원회는 전략적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연장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연장을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을 더 공모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으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붙이지 않고 바로 전략으로 단수를 했겠죠. 그것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각 같은 경우에 문석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게 또 민주당 의장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더라면은 국민 참여 경선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당원 50, 일반 국민 50 그런 여론조사 형태가 아니고 누구나가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국민 경선으로 택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보해달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다른 지역 배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보고 내용, 오늘 저 의견 내용에는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도부와 또 공관위와 또 전략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전략공관이 단독으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나오셔서 이제 어제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 대한 결정은 전략공관위가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경쟁력, 그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전략공관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부평을이죠. 부평을은 여러 가지 지역 사정과 당의 여러 가지 이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홍영표 의원님이 경선에만 붙여지면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전해와서 그것도 이제 공관 측에 전달됐었다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으로 지정하신 부분인데도 또 추가로 다시 그 점은 제가 동일하게 지금 질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전에 했던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던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여기서 설명을 공식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없으면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